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의 경제 공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니, 야, 주식은 우상향이라니까. 자, 이 말을 들으시면 아마도 많은 기대분들이 도대체 뭔 소리냐? 나는 주식이, 아니, 내 계좌가 우상향이었던 적이 없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빼고 전 세계는 사상 최고치를 써내고 있는 증시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주요 종목은 반도체인데 반도체가 좋은 와중에 우리는 전 고점은 꿈도 못 꾸고 있죠. 하지만 전 세계는 조금 다른 상황이라고 하네요. 지금 미국, 유럽 등 전 세계 20개국에서 14개가 사상 최고치를 쓰고 있다고 하며 전 세계 주가 지수라고 ACWI라는 게 있는데 이 친구도 사상 최고치를 써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등 몇몇 나라 빼고는 전부 다 사상 최고치라는 건데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대부분 뭐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죠. 과연 우리나라는 언제쯤 사상 최고치는커녕 3천 이상을 볼 수 있을지.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저 PBR 그런 기대감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올해 초 밸류 프로그램 그런 얘기가 없다면 지금 코스피는 더 낮았을 거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기름들 야 미국 주식하는 내 친구는 맨날 증시가 올라서 좋다고 하는데 많이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코스피 3000 이상을 보려면 삼성전자가 9만전자를 돌파해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말 전에는 가능하겠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어느덧 홍콩이 많이 올라왔어요. 자, 홍콩 ELS가 뭐 여전히 시끌시끌하죠. 물론 큰 관심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이 와중에 홍콩 H 지수가 빠르게 반등하며 예상보다 크지 않은 손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홍콩 지수가 지금 이제 7천인데 여기서 더 올라가서 뭐 8천 그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대부분의 손실이 사라지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보여준다고 하죠. 물론 왼쪽에 보다시피 아직 홍콩 H 올라오려면 한참 남았습니다. 무려 12,000까지 갔다가 6,000 아래로 쭉 떨어지는 반토막이 났다가 이제 쌍바닥 찍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인데 이 친구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고 그리고 홍콩 ELS에 투자하셨거나 아니면 관련되어 있으신 분들은 전부 다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중국과 홍콩은 앞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계속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TF로 간접 투자를 조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가장 큰 뉴스는 사실 이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AI와 반도체 열풍을 만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 22일, 한국 시간으로는 23일 새벽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적이 좋을 거는 뭐 당연하겠죠. 이미 주가는 그거를 전부 다 반영했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는데 추가 상승이 나타나려면은 당연히 또 서프라이즈가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실적이 나올지 그리고 주가는 어떨지 한번 이번 주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학개미 분들의 관심도 당연히 높습니다. 지금 국내 투자자가 엔비디아를 무려 12조나 들고 있다고 하고요. 이는 서학개미 분들이 들고 있는 주식 2등에 해당하는 물량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애플이 3등인데 애플의 2배나 된다고 하니까 엔비디아에 걸고 있는 그러한 기대감이 많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입니다. 여러가지 보복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토류지 히토류라고 외쳤던 기릿을 민망하게 일단 히토류 빼고 전부 다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에서 미국 대두를 겨냥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거는 당연히 돼지입니다. 그리고 그 돼지가 많이 먹는 게 당연히 대두겠죠. 그래서 그 대두를 여기저기서 수입하고 있는데 그 중에 25%가 미국산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서로에게 대두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국이 미국에서 들어오는 대두에다가 관세를 물리거나 아니면 수입을 줄이거나 그러한 방식을 쓸 수 있다는 거겠죠. 또한 중국은 미국을 향해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유럽을 향해서도 와인, 그 다음에 유제품을 겨냥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봤을 때 음식료에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 많죠. 그래서 마침 우리나라 증시 흐름을 보면은 음식료 관련주가 조금 많이 올라가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중국 보복 수혜주 이런 얘기까지 붙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테슬라 중국의 데이터 센터 구축합니다. 자, 미중 분쟁이 이어지는데 이게 잘 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할 건 하나 보네요. 테슬라가 중국 현지의 자율주행 학습용 데이터 센터 구축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서로 중국과 미국, 미국과 중국은 자국 내 데이터를 상대적으로 넘기는 걸 꺼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자율주행 데이터를 수집해도 미국으로 넘기기가 많이 어려웠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데이터 센터를 중국 내에서 만들고 거기서 데이터를 처리하면은 그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테슬라 FSD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가 또 움직여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친구 여전히 못 움직입니다. 갈 때 못 가니까 여전히 못 가고 있다고 하네요. 자율주행 아직까지 기대감만 무성합니다. 다음입니다. 이란 헬기가 추락하긴 했는데 일단 이란 대통령이 죽은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날씨가 매우 좋지 않았다고 하니까 사고일 확률이 높겠지만 일각에서는 이스라엘의 사주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혹시나 전쟁이 더 커지게 된다면 이 소식에서 연장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란 같은 경우는 정부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대통령보다 더 높은 지위가 있다고 해요. 라흐바르라는 게 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란의 최고 지휘자가 죽은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와중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또 유가 관련주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죠. 전쟁이 커질 거를 대비하는 모습인데 별일 없기를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편의점 도시락 구독 서비스. 자, 편의점 도시락 좋아하시나요? 생각보다 알차고 한 끼가 뚝딱 해결되다 보니까 저도 가끔 먹습니다. 집에서 그냥 이거 하나 사가지고 국만 하나 이렇게 먹으면 딱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아마도 기름들도 런치플레이션 이런 것들 때문에 편의점에서 끼니를 해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편의점 도시락 시장이 커지고 편의점 도시락 구독 서비스가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시겠지만 각 편의점들은 월 4,000원 안팎의 가격에서 도시락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한 달 동안 도시락을 뭐 한 10번 가까이 먹는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득인 상품이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통신사 할인, 카드 할인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면은 5,000원의 도시락도 거의 반값 가까이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고 구독 서비스도 실제로 이용객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편의점 도시락 좋아하시는데 이런 구독 서비스를 쓰고 있지 않다면 꼭꼭꼭 챙겨 드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라면 수출 월 1억 달러 돌파. 야, 라면 잘 나간다 잘 나간다 했지만 이 정도로 잘 나갈지는 몰랐습니다. 지난달 라면 수출액이 1억 859만 달러를 기록하며 월간 기준 1억 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장률이 말이 안 되는데요. 진짜 성장주는 라면 관련주다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1년 전 수출액보다 46%나 증가한 수치고 최대 기록이었던 올해 2월을 이미 넘어섰다고 하네요. 특히 불닭볶음면이 난리라고 합니다. 올해 1분기 삼양식품의 전체 매출 중 해외 비중이 75%, 그리고 또 그 대부분이 불닭볶음면이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또 삼양식품은 매우 뜨거운 모습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주말 전에 해외 축구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매우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반발이 커서일까요? 바로 정부는 뒤로 물러서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하네요. 물론 정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KC마크가 없으면 위험한 물건이야. 뭐 발암물질 그런 것들도 나온다며 내가 싹 다 없애줄게. 뭐 이렇게 생각은 했다고 말을 해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야, 이건 진짜 군대식 일처리다. 한 병사가 매점에서 뭘 사 먹었는데 식중독에 걸렸다고 너희 매점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런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바로 뒤로 물러섰다고 하며 다만 이 와중에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분명 있었나 봅니다. 지난 4월 지난달이죠. 알리테무 결제액을 보면은 발암물질 논란 후 무려 40%나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고 하네요. 특히 저가 물품 거래액이 확실하게 줄어들면서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딱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야, 이거 테무랑 그거 있잖아. 발암물질도 나온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몇 개 사봤더니 딱히 쓸 게 없는 것 같아. 싼 게 비지떡이다. 이러한 반응이었다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캐시마크에 대해서 뭐 조금 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좋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부터 본인 확인 의무화. 지난 5년 동안 타인 명의를 도용하고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사례가 3.5만 건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러한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병원에 가서 주민번호만 적어내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도용 사례 방지를 위해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본인 확인 어떻게 하는가? 각종 신분증 아니면 전자서명 인증서 아니면 통신사, 신용카드사 등
이런 인증이 가능하다고 하고, 혹시나 내가 너무 아프고 정신이 없어서 신분증이나 휴대폰 없이 방문했다면은 의료비를 일단 모두 부담하고 난 다음 14일 내에 다시 신분증을 지참해서 방문하면은 그 차액을 다시 돌려받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운영된다고 하니까 이제부터 병원 갈 때는 꼭꼭꼭 신분증 아니면 스마트폰 무조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천하제 1단타 대회 전초전 종료. 오늘 HLB는 하한가로 또 마무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장 초반에는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바닥에서 살짝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니 하면서 참여를 했는데 이내 또 다시 하한가로 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천하제일 단타대회 전초전이 열렸고 내일이 진짜겠구나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천하제일 단타대회 중심에는 교보증권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보증권을 사용하는 그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교보 형님들이 장 초반 무려 250만 주나 매수하고 그리고 오르자마자 바로 털고 나가는 모습. 그래서 아까 기사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한 10억 넘게 벌은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HLB 2연 하한가에 도착하는 모습인데, 그런데 작년 말에 주가가 3만원대였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내일 41,000원에서 42,000원 이 정도 라인에서 천하제일 단타대회가 좀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그렇다고 매수하자는 건 절대 아니겠죠. 저는 매수 안 합니다. 투자와 도박은 완전 다릅니다. 도박 금지입니다. 자, 그리고 42,000원이라는 이야기를 왜 했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왼쪽에 있는 일봉을 보시면은 과거 저점이 바로 이 42,000원 라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는 와중에 사람들은 이제 또 줄긋기 놀이를 좋아하거든요. 줄을 이렇게 긋다 보면은 아마 여기서쯤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주봉입니다. 주봉을 보시면은 딱 120주선 보라색 선 있죠. 이 라인 또 마침 41,000원에서 42,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한 이쯤에서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오늘 조금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유상증자에 흔들리는 주가. 최근 유증 관련 소식들이 곳곳에서 뛰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 유증 소식 중에서는 최대 주주는 참여하지 않거나 일부만 참여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코스닥에 상장한 샤페로는 이번에 유증을 진행하는데 최대 주주가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예정된 대로 유증이 진행되면 지분율이 많이 낮아지고 경영권 압박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참여하지 않아 주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하네요. 한편 올해 초에 많이 유명했던 기업이죠. 퀄리터스 반도체. 이 친구도 대주주가 참여하지 않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유증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에코앤드림 이 친구가 진짜 웃깁니다. 유증에 참여를 하긴 하는데 근데 유증에 참여할 돈이 없어서 기존 보유 주식을 팔아서 청약에 쓸 돈을 마련하고 그걸로 유상증자에 참여를 한다고 해요. 게다가 매각 예정 주식수는 유증에서 새로 사는 주식보다 더 많은 모습을 나타내다 보니까 주주들이 좋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마 유상증자 맞아보신 기분들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타격이 생각보다 매우 크죠. 그렇기 때문에 저기릿은 일단 적자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많이 어렵다. 그리고 플러스 만약에 하더라도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는 게 맞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니켈이 들썩들썩. 자, 오늘 아침에 히릿이 알려준 그 이야기죠. 니켈 선물이 급등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니켈 관련주 급등합니다. 그나저나 니켈 가격이 올라간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니켈 생산량 3위인 누베칼레도니에서 소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누베칼레도니는 프랑스령이다 보니까 프랑스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소요 사태는 지난 13일 밤에 시작되었고 현재는 조금 차분해지는 분위기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누베칼레도니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올림픽 성화 봉송 이것도 취소가 되었다고 하니까 니켈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네요. 안 그래도 최근 들어 구리가 난리죠. 니켈까지 난리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배달 어플의 힘이 이 정도인가요? 자, 여러분들은 요식업을 한다고 쳤을 때 배민, 요기요 등 이런 것들을 등록하실 것 같나요? 안 하실 것 같나요? 아마도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궁금하죠? 쓴 거와 안 쓴 거는 얼마나 차이가 나나 한번 데이터를 봤더니 생각보다 차이가 크다고 합니다. 배달 앱을 사용한 곳의 매출액은 22년에 3억 정도였는데 미사용한 곳은 2.2억 정도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한 8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또한 영업이익도 3,200만 원대 2,500만 원 정도로
어플을 사용한 곳이 당연히 돈을 더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배달 어플을 쓰면 유리하다 보니까 배달 어플 수수료가 과도하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정말 많이 봤죠. 그럼에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걸 볼 수 있네요. 다음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 컨퍼런스. 마소가 오는 20일부터 23일 개발자 컨퍼런스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여기에서 AI PC 비전을 공개할 것이라는 외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앞서 마소의 CEO는 AI가 모든 PC의 필수 기능이 될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살짝 기대가 되고, 또한 최근 오픈AI가 GPT 신버전을 공개를 했죠. 그리고 구글도 AI 모델을 탑재한 새 기능을 공개하는 등 AI 관련 소식이 쏟아지고 있는데 AI 관련주 또다시 전성기를 맞이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엔비디아 실적도 여기에 영향을 주겠죠. 다음입니다. 원전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AI로 인해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전력난을 감당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으로 원전이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탈원전에 뛰어들며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던 나라마저 다시 원전을 재가동하는 모습까지도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당연하고, 그 다음에 일본, 원전하면은 그 치를 떠는 나라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본마저 원전을 재가동하며 최대 활용을 강조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자, 과연 원전 관련주 더 좋은 흐름을 나타내 줄지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입니다. 자, 삼성전자 주주분들 오늘 배당금 다 잘 받으셨나요? 오늘 삼성전자는 1분기 배당금으로 한 주당 361원의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아마도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카톡 같은 게 다 맞겠죠. 자, 이렇게 1분기 분기 배당을 시행한 회사는 총 21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역대 최대 기록이라고 합니다. 물론 상장 기업 전체로 보면은 0.8%밖에 안 되는 사실 거의 없는 거와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래도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배당이 많아지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식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증시도 긍정적인 분위기만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